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햇볕이 강한 계절이 오고 있습니다. 뜨거운 태양 아래 더위 조심하시고요. 시원한 바다를 보시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구룸 박이사입니다. 지금 제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은 부동산 투자, 원룸 투자에 궁금한 점과 관심이 많으신 분들일 겁니다. 2019년도 부동산 시장 전망이 그렇게 밝지는 않습니다. 쉽게 설명드려서 매수자 입장에서 한번 볼까요? 매수자 입장에서 경기 침체, 부동산 규제, 대출 금리 여러가지 원인으로 부동산 시세가 하락될 거라고 예측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그래서 적정한 매수 타이밍을 찾고 계실 거죠. 괜히 무턱대고 부동산 투자나 원룸 투자를 하셨다가 가격이 떨어지는 것은 아닌지 많이 걱정을 하실 겁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지금 투자를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또는 투자를 하더라도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는 것인지 알 수 있으실 겁니다. 이와 생략하고 매도자 입장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매도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웬만해서 급한 상황이 아니면 내가 이 건물을 팔면 다른 건물을 또 사야 되는 상황이 올 거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자, 적절한 매수자가 나타나서 적절한 금액에 건물을 매도를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분들이 다시 건물을 사야 하는데, 앞전에 건물 가지고 있을 때는 대출 승계가 그렇게 어렵지 않았고 거치식으로 대출 이자만 납입하는 형태로 이자를 뺀 나머지 수익 가지고 운영을 하였다면, 새로 사야 할 건물은 대출 승계도 어려울 뿐더러 원리균등 상환을 해야 됩니다. 원리균등을 상환을 해야 된다면 매월 건물을 운영하는데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매도자들은 융자를 많이 받고 싶어도 받지도 못할 뿐더러 적게 쓸 수밖에 없겠죠. 원리균등이 부담되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이분들은 현금이 있어야 되는데, 건물을 팔아서 융자 빼고 보증금 빼고 남는 금액으로 과연 비슷한 건물을 구입을 하실 수가 있을까요? 매도자들은 다른 건물 구입 비용을 감안해서 예상보다 높은 금액으로 내놓을 것입니다. 당연히 안 팔리는 매물들도 많겠죠. 오랫동안 중개하면서 봐왔지만 대부분 시세보다 조금 높게 내놓습니다. 기대 심리 때문이죠. 그래서 원룸 가지고 계신 분들은 빨리 안 팔린다고 불만을 갖기도 합니다. 사실 구입 당시에 본전에 가까운 금액에 내놓아도 그분들은 월세 받은 게 있기 때문에 손해는 아닙니다. 만약 매수자분께서 3년 전에 매도자분께서 매입한 당시에 금액에 가까우면 싸게 사신 겁니다. 이렇게 급박하게 파시는 분들이 있고 시세보다 높게 파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봤을 때 매도자 또한 관망세에 접어든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매도자와 매수자와 부동산 거래는 마냥 쉬워 보이지만은 않습니다. 이제 본론적으로 들어가서 건물을 사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를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대구 쪽에 한 유튜버의 영상을 보았습니다. 그분 말씀으로는 원룸 건물을 사지 말아야 한다, 신축 건물은 특히나 사지 말아야 된다, 이런 영상들을 보았습니다. 그분 말씀하시는 것 중에 일부 공감되는 내용도 굉장히 많았었고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분 주된 이야기로는 신축 건물을 사는 즉시 2억 정도의 손해가 발생한다고 하였는데, 어떠한 근거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건지는 저도 잘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물론 그분 말씀대로 떨어질 수도 있고 오를 수도 있습니다. 예전에 신축 건물을 가지고 계셨던 분들이 지금 가격이 올랐던 것처럼 오를 수도 있다는 거죠. 하지만 분위기상 떨어질 수도 있다는 점은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좀 전에 영상 중반부에 제가 설명해 드렸다시피 매도자 입장에서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 예를 들어서 과연 내가 건물을 10억 주고 샀는데 8억에 파시는 분이 과연 몇 명 있을까요? 그 금액 주고 팔지는 않죠. 분위기를 봐서 적절한 매도 타이밍을 잡을 것입니다.
만약 제가 급박한 상황이라면 월세에 나오는 일부를 급하게라도 전세로 전환하고 급한 돈부터 만들 것 같습니다. 단 무리한 투자, 과한 투자를 하신 분이면 이 방법은 통하지는 않겠죠. 만약 제가 4억 정도의 투자금이 있다면 은행에 넣어둬야 할까요? 이자가 얼마나 될까요? 그렇다면 아파트를 사야 할까요? 주택을 사야 할까요? 부동산 시세 하락은 원룸뿐만 아니라 모든 집가 하락, 건물 가격 하락, 어떤 건물이든 어떤 부동산이든 가격이 같이 떨어집니다. 물건 감가 속도와 범위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지역에 따라 틀릴 수 있고요. 제가 있는 곳이 대구 쪽이고 대구 기준으로 설명드리고 제 생각으로는 감가 범위와 속도가 가장 큰 게 아파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많이 찾고 변동성이 심하기 때문이죠. 가장 적은 건 다세대 연립주택 빌라입니다. 더 이상 오를 것도 없고 떨어질 폭이 적기 때문이죠. 신축일수록 감가가 빠르고 구축일수록 감가가 느립니다. 원룸 건물 작을수록 감가 범위가 적고 클수록 감가 범위가 커집니다. 그렇다고 큰 평수를 사지 말고 신축을 사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제각각 물건 선택은 본인에게 맞는 물건이 정해져 있기 때문이죠. 신축 찾는 사람은 마냥 깨끗한 게 좋아서 내가 살 집이니까 찾으시는 분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이 듭니다. 수익률만 보고 사시는 분도 물론 있겠죠. 사실 수익률이 다 정확하다고 말씀드리지는 못합니다. 건물이 깨끗할수록 월세의 거품이 조금 있고 부동산 많이 다녀보신 분들은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런 부분은 물건 내역에 보이는 전부를 보지 마시고 주변 원룸 월세 시세부터 알아보세요. 그리고 내 기준대로 월세를 측정해서 대입해 보시면 한 달 수익이 대략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 부분은 다음번에 설명을 한 번 더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저라면 원룸 건물을 살 것 같습니다. 사실 떨어지는 분위기에는 부동산 투자를 권유드리지는 않지만 이 어려운 시기에도 은행에 넣어두는 것보다는 가격 좋고 시세보다 낮은 건물을 꼼꼼하게 면밀히 따져서 선택을 하시면 최소 본전 이상은 하십니다. 지금 도로 물고 있는 2층 주택들도 부동산 한번 나가서 물어보십시오. 최소 600에서 700, 800만원 정도까지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 1000만원 되는 경우도 있고요. 평당 가격으로 말이죠. 평당 700만원으로 잡아도 50평 주택이 3억 5천 나갑니다. 원룸 50평 기준으로 3, 4억대부터 10억 넘는 것까지 금액대는 다양하게 있습니다. 만약 3억대의 원룸 건물을 매입을 하셨다면 정말 땅값으로 매입을 하시는 겁니다. 거기에 한 8세대 정도의 월세가 나오니 최소 3억 투자해서 200만원 이상씩 나오는 건물이 과연 존재할까요? 제가 투자를 한다면 당연히 월세가 많이 나오는 부동산 쪽으로 투자를 할 것 같습니다. 누구든 같은 마음일 겁니다. 할 얘기가 너무너무 많지만 시간 관계상 요약 정리를 한번 해드리고 오늘 이야기 마치겠습니다. 지금 시기는 투자에 대해 신중하셔야 되며 시세보다 최대한 낮은 금액을 찾으셔야 최소 본전이라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내가 살아야 된다면 신축처럼 깨끗한 집을 당연히 찾으실 거고 신축 중에서도 가장 낮은 금액대에 물건 선택을 하시면 현명한 투자가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금액이 싸다고 마냥 좋은 것만 아닙니다. 위치가 안 좋거나 건물에 경사가 있거나 도로를 물지 않고 속집이거나 환경이 좋지 않거나 여러가지 원인으로 가격이 쌀 수도 있습니다. 현명한 투자를 위해서는 주변 월세, 시세, 공실률을 꼼꼼하게 조사를 한번 해보시고 그 시세를 통해서 본인만의 월세를 대입하여 수익률을 계산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평당 단가도 계산해서 이 건물이 싼지 비싼지를 판단을 직접 하시기도 하셔야 되고요. 구축 같은 경우는 리모델링이나 유지 보수 비용이 조금 더 들어갈 수도 있으니 거기에 대한 비용을 업체에 미리 한번 알아볼 수 있는 현명한 투자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부동산 공실이나 월세 시세 같은 경우는 부동산마다 다 네트워크화 되어 있어서 외부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다음번에 또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고 부동산에 궁금하시면 물어보시면 언제든지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이러한 정보를 토대로 꼼꼼하고 자료 정보 데이터를 수집하여 투자에 성공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